우선 오늘 경기 토트넘 홈에서 맨시티가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맨시티가 우승에 가까워졌고요. 이제 37경기 경기 수가 똑같아졌죠. 근데 아스날보다 승점이 2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팀은 서로 안 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제 계속 이걸 이어나갈 수 있느냐 이 싸움인데, 여기서 맨시티가 오늘 큰 고비를 넘겼고 토트넘은 오늘 경기를 패배하면서 이제는 4위 싸움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일단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봤을 때 매우 재밌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본인이 매번 똑같은 전술을 들고 나오니까 이게 안 풀리잖아요. 안 풀리다 보니까 맨시티전의 맞춤 전략, 맨시티전을 준비한 전술 변화를 가져오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재밌었습니다. 원톱 없이, 그리고 미드필더를 4명 썼습니다. 사르, 메디슨,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중원 싸움을 강하게 가져가려고 했어요. 이제 이거는 어쨌든 최근 토트넘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장악력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맨시티는 당연히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장악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이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했냐면 토트넘도 라인을 올려요. 그리고 맨시티도 라인을 올리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서로 당연히 공간을 좀 두고 싸우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서로 라인을 올렸을 때는 미드필더 싸움에 이기는 팀이 뒷공간을 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미드필더 싸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오늘 미드필더를 4명 두면서, 사르도 이제 약간 제로톱처럼 나왔지만 결국에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 싸움을 오늘 경기 토트넘이 지지 않겠다, 그래야 본인들이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그래도 괜찮았던 건 뭐냐면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가 많아서 중원은 절대 안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 가져 나온 거죠. 로메로, 포로, 드라구신, 반더벤 요 4명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라인이 중앙에 밀집을 하면서 이게 어떤 거냐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홀란드가 뛰어 들어갈 때 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밀집 공간을 확실하게 만들면서 이 스루 패스를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측면은 열려도 실제로 오늘 측면이 몇 번 공간이 났었죠. 워커에게 넓은 공간이 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드필더 라인만큼은 안 먹히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명확한 장면이죠. 토트넘이 라인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미드필더 라인에 일단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홀란드가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홀란드에게 패스를 주려면 여기서 데브라이너가 이 공간을 모두 가로지르는, 토트넘의 미드필더 공간을 가로지르는 패스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패스가 들어갈 때 토트넘이 중원에 선수가 많다 보니까 패스를 끊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끊어냈죠? 그 다음에 로메로가 끊어낸 다음에 앞을 바라보니까 맨시티도 라인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이 공간으로 뛰고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이것도 맨시티가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가 많다 보니까 요 공간을 뛰어넘어야 되죠. 좁은 공간을. 그래서 빼앗자마자 다시 맨시티의 뒷공간.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디아스가 끊어요. 그리고 디아스가 끊은 다음에 다시 앞을 바라보니까 디아스가 끊어서 로드리를 줬죠. 그러니까 또다시 토트넘의 라인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홀란드, 이 공간으로 또 패스를 보내주는데 보시면 정말 많은 선수가 모여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루 패스가 들어가긴 힘든 거예요, 이 라인 사이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띄워주죠. 근데 띄워주면 당연히 패스의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이번에는 드라구신이 머리로 걷어냅니다. 요 장면이 오늘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박진감이 넘쳤죠. 서로 라인을 엄청 올리고 미드필더 싸움을 엄청 선수를 많이 배치한 다음에 거기서 싸우고 뒷공간, 싸우고 뒷공간, 요 싸움을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들기 위해서 전술을 짰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됐었다. 그리고 그래도 토트넘이 이 미드필더 라인의 그 선수 숫자를 잘 활용했던 경기였어요. 이제 어떤 경기였냐,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가 많으니까 토트넘이 잘하는 거,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갈 때 수비 라인에서 볼을 돌리죠. 맨시티가 올라오게끔 만듭니다. 근데 올라오게끔 만들었을 때 재밌는 건 뭐냐, 오늘은 미드필더가 4명이잖아요. 4명에다가 포로까지 올라갑니다. 5명이에요 사실 빌드업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탈압박을 할 때 특히나 이제 포로가 안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왼쪽에서 빌드업을 시작해서 포로가 가운데로 올라올 때, 이때가 핵심이거든요. 맨시티를 반더벤과 드라구신 이쪽으로 이제 유인해 놓고, 유인해 놓은 다음에 요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여기서 미드필더들이 내려오는 선수도 있고 올라가는 선수도 있고, 그리고 손흥민까지 합세해서 손흥민이 내려오면 뒷공간으로 어떤 미드필더든
뛰어나가고 이런 이제 유기적인 움직임이 매우 잘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토트넘이 준비를 그래도 잘 해왔구나. 그동안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너무 똑같은 전술만 쓰니까 후방 빌드업이 안 통했어요, 아예. 그런데 오늘은 저렇게 미드필더가 5명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손흥민도 가운데로 들어오다 보니까 6명의 선수가 계속 이제 누구는 내려오는지 누구는 올라가는지 이러한 예상 자체가 안 되는 경기였죠, 맨시티 입장에서. 그러니까 맨시티가 만약에 이런 전술을 토트넘이 몇 번 썼다면 분석을 해왔겠죠. 근데 오늘 갑자기 이 전술을 썼기 때문에 맨시티도 이러한 전술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게 어려웠어요. 이 장면 보시면 토트넘이 왼쪽 라인에서 볼을 돌리고 있죠. 드라구신이 반더벤. 근데 여기서 맨시티 선수들이 엄청 올라와요.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 보세요. 호이비에르, 메디슨, 포로, 그리고 벤탄쿠르.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는 사르도 있어요. 이 앞쪽에 안 보이지만 사르도 있거든요. 그래서 5명의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박을 들어왔을 때 반더벤이 볼을 받는 순간 전방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패스를 줄 만한 곳이 여러 이제 선택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트넘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느냐, 벤탄쿠르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워커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벤탄쿠르가 뒷공간으로 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반더벤이 패스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손흥민의 움직임을 이제 미끼로 쓰면서.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워커를 끌어내니까 그 공간으로 이제 벤탄쿠르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올라가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맨시티의 전방 압박을 완전히 풀어내는 장면이 나오죠. 토트넘이 그냥 본인들만의 그냥 전술로 원래 쓰던 걸 나왔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안 됐는데 요런 이제 플레이 방식을 가져가니까 그래도 재밌는 경기가 됐다. 이 장면을 보시면 드라구신이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선수가 몰려있죠. 그리고 여기서 메디슨, 벤탄쿠르, 호이비르도 약간 빠져있고 포로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때는 사르가 전방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그러면 이 사르의 움직임이, 사르가 제로톱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싸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사르가 약간 투박하지만 이런 싸워주는 역할은 잘하죠. 그래서 이 볼을 가져가서 사르가 측면으로 볼을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맨시티의 압박을 벗어나는 장면. 이런 것들이 그래도 토트넘이 어느 정도 본인들만의 그런 패턴을 가지고 나왔구나 였는데, 이게 높은 수준의 압박과 높은 수준의 이 빌드업이 90분 내내 유지가 되기가 힘들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시티도 전방 압박을 통해서 토트넘의 볼을 빼앗아 오려고 하고, 토트넘이 공격을 하다가 뺏기면 사실은 뭐 포로, 사르, 메디슨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갔을 때 이때 뺏기면 당연히 라인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역습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래도 미드필더 라인에서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요 두 명의 선수는 수비 라인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그래도 올라갈 때도 있지만 뒤에서 지키고 있다가 맨시티가 토트넘의 볼을 끊어서 올라올 때 끊어주는 역할을 했죠. 여기서 못 끊으면 그대로 홀란드에게 공간을 내주니까. 그래서 전반전에 벤탄쿠르가 역습을 막다가 경고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스노우볼이 돼요. 이게 토트넘도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그 선수가 많으니까 볼도 돌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압박도 하고, 그리고 압박을 하면서 중원 싸움 밀리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벤탄쿠르가 이거를 마지막에 이제 그 최후의 볼으로 끊어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경고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역할이었죠. 벤탄쿠르가 가장 뒤에서 그래도 앞쪽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메디슨이 볼을 받을 때 볼을 뺏깁니다. 이 뺏긴 볼이 포든 쪽으로 가요. 그리고 포든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역습을 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맨시티가 올라오는데 여기서 포든이 로메로도 제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벤탄쿠르가 가장 뒤에서 끊어줘야 되는 거죠. 뒷공간을 안 내주기 위해서. 그런데 전반전에 저 끊는 역할을 벤탄쿠르가 계속하다 보니까 하다가 경고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갔어요. 아마 경고가 없었으면 여기서 반칙을 했을 겁니다, 벤탄쿠르가. 근데 반칙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포든이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와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넘어갔을 때 베실바, 그리고 베실바가 볼을 잡는 순간 반더벤이 끌려 나올 때 이 공간으로 데브라이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라구신의 약간의 약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구신이 반더벤이 있을 때와 드라구신이 있을 때의 차이가 요거거든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따라가는 게 약간 늦어요. 그러니까 데브라이너가 뛰어들어갈 때 요 공간으로 드라구신이 데브라이너의 움직임을 놓쳤고 못 따라가다 보니까 데브라이너가 측면에서 크로스, 이 공간으로 홀란드의 침투, 여기서 이제 득점이 나왔죠. 물론 토트넘이 전술에 대한 그런 준비를 잘 해왔지만 이게 벤탄쿠르의 경고처럼 본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드필더 싸움으로 가면 맨시티가 조금 더 우위이기 때문에 압박이라던가 이런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소모를 하고 경고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이제 리스크가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반전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의 이 퀄리티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저 실점에 나왔죠. 그래서 이게 맨시티도 어쨌든 토트넘이 본인들만의 전술을 잘 준비해 왔지만 맨시티의 이 미드필더 싸움 그리고 맨시티의 이런 공격력에 대해서 역시나 맨시티가 그래도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러면 이제 어떤 싸움이 되냐면 결정력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토트넘이 맨시티를 잘 잡았던 이유는 맨시티가 당연히 경기 스타일도 그렇고 퀄리티도 그렇고 똑같은 경기라도 토트넘이 결정적인 찬스를 한 번 만들 때 맨시티는 3번, 4번 만들죠. 그러면 여기서 맨시티의 이 공격을 결정적인 찬스를 뭐 비카리오 골키퍼라던가 수비수의 이제 선방이라던가 이런 걸로 막은 다음에 한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살려서 토트넘이 이길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 선제골이 들어가기 전에 먹힐 만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드라구신이 빈 골대에 위치를 자리 잡고 있다가 슈팅을 막은 장면도 있었고 비카리오가 1대1 찬스 막은 거 2번이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먹힐 만한 장면이 있었지만 그걸 잘 버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트넘이 본인들이 결정적인 찬스가 몇 개 안 나오면 그거를 득점으로 전환시켜야죠. 근데 이제 오늘 그게 안 됐습니다. 토트넘이 공격권을 가졌을 때 찬스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후반전에 쿨루셉스키가 들어갔을 때 쿨루셉스키의 장점, 이 선수가 앞쪽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싸워주는 걸 공격 라인 중에 가장 잘해요. 손흥민이나 존슨, 메디슨 이런 선수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1대1 싸움을 디아스랑 붙었는데 이겼습니다. 이겨서 디아스를 제꼈어요. 제꼈는데 제낀 다음에 뒤에 포로도 뛰어오고 존슨도 뛰어오고 반대편에 손흥민도 뛰어옵니다. 여기까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본인이 순간적으로 시야가 좁아지면서 여기서 슈팅을 했죠. 뒤로 패스 한 번만 했어도 혹은 손흥민이 뛰어들어올 때 손흥민한테 한번 뭐 넓게 보면서 줬어도 근데 여기서 놓쳤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토트넘이 전방으로 뻥 차요. 그러면 오늘 쿨루셉스키가 후반전에 들어와서 아까 그 전 장면에 역할을 했지만 쿨루셉스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르가 그 역할을 했죠.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싸우는 거. 근데 싸우는 플레이를 잘했어요. 그래서 사르가 여기서 싸운 다음에 볼을 소유하고 올라오는 존슨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존슨은 오른쪽, 손흥민은 왼쪽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분산시켜 놓은 다음에 이 안쪽 공간을 쓰는 거거든요. 이런 전술에서는 좌우 측면에 빠른 선수들을 두고 가운데에 제로톱을 쓸 때는 근데 여기서 존슨에게 패스가 가면서 순간적으로 맨시티의 수비 라인이 존슨 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존슨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근데 또 때마침 수비수들이 다 존슨 쪽에 좀 쏠려서 가운데 있는 선수가 누구였냐? 베실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베실바가 위치를 잘 못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가운데로 패스가 들어갈 때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죠. 근데 여기서도 에데르송 골키퍼가 막습니다. 이게 아마 맨시티에게는 약간은 PTSD일 거예요. 저게 이제 경기 막판에 나온 장면이었거든요. 맨시티가 늘 토트넘을 만날 때 문제가 뭐였냐면 맨시티도 90분 내내 실수가 한 번도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한 번만 실수 나오면 그때 손흥민이 골 넣는다. 이게 공식이었죠. 토트넘이 맨시티의 발목을 잡는 공식.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맨시티가 잘하다가 아칸지가 볼을 잡았는데 약간 터치가 길었어요. 기니까 브레넌 존슨이 달려가서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압박을 해서 볼을 심지어 뺏었어요. 뺏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걸 달려갔을 때 사실은 디아스와의 경쟁인데 디아스보다 손흥민 선수가 스피드가 빠르죠. 그래서 여기서 뛰어들어갈 때 손흥민 선수가 완벽한 1대1 찬스가 나옵니다. 디아스가 스피드를 못 따라가죠. 그 순간 이제 맨시티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갑자기 과르디올라가 뺏기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머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1대1이 되는 순간 갑자기 쓰러져요. 이게 이제 딱 여러 가지가 스쳐가는 거예요. 아마 신경을 많이 쓸 거잖아요. 본인이 매번 이렇게 당했어요. 매번. 근데 여기서 오르테가 골키퍼.
사실은 이 오르테가 골키퍼가 우승을 한다면 맨시티가 우승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1대1 찬스, 늘 먹혔던 이 찬스에서 손흥민의 슈팅을 발을 뻗으면서 막아냅니다.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이게 의도적으로 오르테가가 약간 이쪽 각도를 줄이면서 나오다가 각도를 줄이니까 슈팅할 수 있는 코스가 바깥쪽이죠. 이 바깥쪽 코스를 예측하고 발로 막습니다. 그리고 이 선방이 나오자마자 과르디올라 감독이 넘어져 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바로 이제 역습에 대한 대비를 계속 지시하는 모습. 이제 저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늘 넣는데 저 장면에서 못 넣었던 거, 저런 게 오늘만큼은 토트넘이 맨시티의 발목을 못 잡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저기서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과 이 맨시티의 벤치를 칭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에데르슨 골키퍼가 중간에 부상을 당했잖아요. 약간 머리 쪽에 로메로랑 부딪히면서. 근데 에데르슨 골키퍼가 나 뛸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런데 맨시티의 벤치에서 바로 바꿔줬습니다. 왜냐면 머리 쪽 부상이기 때문에 경기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선수의 건강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판단을 너무 잘한 거예요. 만약에 에데르슨 골키퍼가 계속 뛰고 있었다면 혹시나 그 영향 때문에 1대1 찬스를 못 막거나 사실은 교체된 다음에 오르테가가 1대1 찬스 쿨루세프스키 그 슈팅 그리고 손흥민의 1대1 찬스 선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맨시티의 벤치도 아주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사실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토트넘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오늘 경기 무승부도 안 되고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공간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 순간 맨시티가 1대0이 되는 순간 관리를 하기 시작해요. 어차피 토트넘이 급해서 올라오니까 역습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장면이 나오죠. 홀란드가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머리에 맞춥니다. 머리에 맞추면서 토트넘의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올라와 있을 때 뛰어 올라오고 있는 포든에게 떨어뜨려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떨어뜨려주면 포든이 볼을 잡았을 때 토트넘의 라인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공간이 정말 많이 나잖아요. 공간이 많이 나니까 포든이 뛰어나가는 도쿠, 그러니까 이 도쿠의 교체가 역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공간으로 패스를 열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도쿠와 포로의 진짜 말도 안 되게 넓은 공간에서 1대1. 근데 이런 1대1을 포로가 수비를 최근엔 잘하지만 이 공간에서는 무조건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고 수비수는 뒷걸음질을 치기 때문에 이거는 공격수가 무조건 유리하죠. 그리고 여기서 도쿠가 워낙에 돌파력이 좋은 선수니까 이런 찬스 안 놓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포로가 반칙 페널티킥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도쿠가 포로에게 이제 페널티킥을 얻은 다음에 승리를 확신하는 이런 이제 포즈도 취하고, 그리고 페널티킥을 득점한 다음에 홀란드의 표정, 그리고 과르디올라의 환호. 두 번째 골이 들어가는 순간 약간 분위기가 우리가 됐다, 이 어려운 경기를 우리가 잡았다, 이제 나머지 마지막 경기 홈 경기에서 우리가 웨스트햄을 그냥 잡으면 오늘 경기보다는 쉬우니까 자신이 있다, 그런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맨시티가.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이런 차이, 토트넘이 준비를 잘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맨시티와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전력 차이와 경기력의 차이, 요 차이를 넘어서지 못했고, 그리고 이걸 이제 극복하는 게 토트넘은 손흥민이나 해리케인 두 선수의 결정력으로 해결을 했는데 요 결정력마저 오늘 안 나오니까 이 전력 차이와 경기력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그래도 재밌게 흘러가서 아마 경기 끝날 때도 토트넘 팬들이 오히려 박수를 쳐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4연패 할 때 토트넘이 너무 무기력하게 지고 너무 재미없게 지고 똑같은 것만 하다가 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심지어 맨시티를 상대인데 본인들이 전술 변화를 가져 나와서 재밌는 경기를 그래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트넘 팬들도 뭐 현지 팬들도 아주 이게 뭐 안 좋은 마음은 아니지 않을까, 재밌게 졌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마지막 어차피 챔피언스 리그 확률이 희박했잖아요. 희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본인들이 무너지면서 챔스를 못 가는 거랑 본인들이 그래도 잘했는데 상대팀이 더 잘해서 못 나가는 거랑은 또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제 무기력하지 않게 졌다는 게 그래도 뭐 토트넘에게는 그나마 위안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음 시즌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도
뭐였냐면 분명히 5위라는 게 나쁘지 않아요, 순위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런데 똑같은 전술만 하다가 떨어지니까 아, 이거 다음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 똑같은 전술만 쓰면 분명히 다음 시즌 안 좋다라는 게 느껴졌죠. 근데 오늘은 전술 변화를 가져온 거니까 아,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다음 시즌에 그래도 너무 똑같은 전술만 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그래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가짐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경기가 졌지만 이제 아주 안 좋은 경기는 아니었다. 오늘 맨시티가 이기면서 아스날도 우승 경쟁에서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